자, 그러면 저희 책 돌아와서 여기 베이직생 77쪽이거든요. 자, 한번 돌아오시겠습니다. 자, 이제 어쩌면 다음 페이지니까 뭐 또 다른 내용 하나 소개를 드릴 건데, 근데 놀랍게도 이 내용은 또 역시나 중3 때, 1학기 때 해본 적 있는 내용입니다. 밑에 문제 볼게요. 13번 문제. 자, 13번 문제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릴까 하는데, 잘 들어. 여기 밑에 공간은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너가 이제 필기를 좀 할 거니까 뭐 위에 공간 이용하든 혹은 요거 이용하셔가지고, 자, 13번 문제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의 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뭐 항상 말하지만 수학에서 왔다 갔다 근을 주고 식을 구하세요 이런 거 많이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볼 겁니다. 어떻게 식을 구했는지 또 한번 설명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 오, 혹시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그 근이 1이랑 4니까 네.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아, 인수로 만드신 거예요? 네. 인수분해 이용해서? 좋네요. 자, 그러면 바로 가볼까요? 자,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네, 맞습니다. 자,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식을 만드는. 자, 필기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 공간 있잖아요. 제가 지금부터 어쩌면 총 3가지 정도 풀이, 3가지 풀이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풀이는 방금 하셨던 풀이,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써줄까요?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입니다. 다시 아무튼 얘를 근으로 가진다는 말은 뭔지는 몰라도 인수로 x 빼기 1과 x 빼기 4를 가진 거 맞아요? 그리고 맨 앞자리는 원래 뭔지 몰라요. 근데 위에 뭐가 써있죠? x 제곱 요게 혹시 요 자리인 거 아시겠어요? 요렇게 해서. 그리고 저희 답안지에서는 요거를 전개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개해서 이렇게 구하셨다는 거예요. 좋은데요? 자, 요렇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기다 쓸게요. 두 번째는 이제 요런 느낌도 가능해요. 제가 아마 중3 당시에도 이 두 가지 풀이를 다 말한 적 있을 건데요. 두 번째는 이거 어때? 봐봐. 자, x제곱의 개수가 1이잖아. 그럼 저희가 도입부를요. 아무튼 x제곱의 개수를 알고 있고 저희가 만든 식이 2차 방정식인 거 알고 있으며 식의 뼈대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야. 어떻게? 식의 뼈대를 약간 이런 식으로 세울 수 있다는 말 이해돼요? 이런 모양일 거다라는 거지. 사실 왜 2차 방정식의 최고차항 개수가 1이잖아. 이런 모양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하자고? 아까도 말했지만 중학생 때 습관 한 가지. 두 근이 나와 있잖아. 여기서 뭐 하는 습관? 네. 그 당시에는 대입을 했다는 거야. 다시 그 당시에 얘를 대입을 하는 거야. 식으로 가서 어떻게? 2번에 제목을 써드리자면 연립방정식을 만드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니? 1 대입하시면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0이잖아. 식 하나. 4 대입하시면 16 플러스 4a 플러스 b니까 식 몇 개 나와요? 근 2개면 식 2개 나오니까 2개 뭐 하면 돼요? 그러면 a, b 값 구해서 정답이 똑같이 나온다. 자, 여기까지는 중학교 풀입니다. 흐름 이해돼요? 근데 뭔가 느낌 오잖아. 자, 오늘 우리 2교시 때 뭐 배우고 왔죠? 근계수라 불리는 걸 이용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도입부는 2번에 요거랑 도입부가 똑같습니다. 일단은 최고차항 계수 나와 있으니까 식의 뼈대 만들 수 있나요?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 현재 두 근이 뭐라고 써있죠? 문제에서 두 근이 13번 문제 두 근이 나왔다는 거야. 여기서 중학교 친구들은 다시 뭐를 한다고? 근데 이 고등학생 두 분 나왔잖아. 대입은 후순위라고요. 뭐부터 하자고? 합법을 보여버립니다. 자, 저번에 한 암산할게요. 1 더하기 4 5잖아. 개수가 얼마 나와요? 개수가 a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a 값을 구해버리는 거예요. 훨씬 빠르죠. 스타일리시하고. 다시 두 분의 곱 얼마죠? b. 요것도 말할게요. 근과 개수니까 근부터 말하고 개수부터 말할게요. 4. 개수로 하면 b. 이런 식으로 해서 식을 완성할 수도 있다. 요게 컨셉입니다.
차이점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쌤 뭐 얘나 속도 비슷한데요. 속도 문제 비슷해. 근데 뒤에 유형 문제로 가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사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뒤에 유형에는요 이제 이렇게 되게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 접근도 할 수가 있다. 다시 한번 최고차항 계수가 나오면요 식의 뼈대를 만드세요. 문자 빌려 쓰세요. 그 다음에 두 번이 나와 있잖아. 참지 말고 합법으로 갑니다. 그리고 연립해서 AB 괄호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16번 문제 가볼까? 자, 역시나 시간 관계상 조금 점프 하겠습니다. 16번 문제. 수분을 주는 거야. 그리고 슬슬 느낌 오시죠? 이렇게 나와버리면 대입도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뭐 이용하죠? 두 분 나왔으니까. 근계수. 그치. 그러니까 말 그대로야. 계수를 구할 때 근을 이용하는 게 근계수라고. 그러니까 근계수가 뭔지를 이해해야 돼요. 근계수는 다시 계수를 구할 때 근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해보시겠어요? 16번. 굉장히 다용도야. 그러니까 이 근계수란 걸 너가 그러니까 이번에 배운 판별식이랑 근계수는요. 뭐랄까 정말 잘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는 거 말고 아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거를 적재적소에 이 다음 단어를 가면 또 써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 여러 가지로 씁니다. 수학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너가 이해를 하시는 게 이번 숙제 하실 때라든가 이번 단원 이제 끝날 때 그게 중요합니다. 플러스. 그렇죠. 금방 구하죠. 봐봐 항상 해봐. 이걸 만약에 윤종아 위에처럼 인수분해를 이용하던가 혹은 대입을 하면 이 문제는 좀 어떨까? 16번. 또 딴 거 푸신 거예요? 좀 그만 있어. 뭔가 내가 말을 잘못하는 건가? 우리 친구가 좀 조심성 있는 건가? 뭔가 기분 탓은 아니죠. 근데 그것도 습관 바꾸라는 거야. 모든 게 습관인데 윤정아 내가 너한테 1년 내내 그런 말 했던 것 같아. 좀 시키는 걸 해야 돼. 그거 하나하나가 네 시험 성적에 반영이 돼요. 안 믿기죠. 나도 안 믿고 싶어요. 근데 진짜 팩트야. 다시 그런 습관 몰랐는데요, 까먹었는데요, 성적 안 나오는 거야. 그렇게 해도 될 수학이면 다 100점 나온다니까. 거짓말 같지. 진짜인데. 자, 얘 그럼 10뭐 나와? 정답 말해봐. 16번.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땡. 자, 다시 확인해. 이제는 또 복소수 배우고 나니까 또 헷갈리기 시작하나 보다. 그쵸? 시간 없다고! 마이너스 2x.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그러니까요. 다시 이 문제가 나오면 대입도 쉽지 않고 잘 들어. 대입도 쉽지 않고 인수분해도 쉽지 않다는 거야. 이 문제의 의도는 합고 계수를 구할 때 근을 쓰라는 거예요. 다시 이게 계수잖아. 근을 쓰라는 거예요. 자, 합. 자, 외워. 고. 방금 4라고 맞춰볼까? 이거 제곱 더하기 제곱이죠. 그거 언제 쓰는 거야? 그거 아이스. 그러니까 이제 네가 이제 정신 나가는 거야. 아이도 없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방심하지 말라는 거야. 실수 따위 이러면 안 돼요. 실수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실수란 게 어디냐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식을 구할 때 쓸 수가 있구나. 라는 내용 한번 체크해 봤고요. 자, 오른쪽에 그 다음 내용 바로 이어갑니다. 빨리 따라오세요. 시간 없어요. 자, 두 번째 내용은 자, 요것도 아마 처음 해보실 건데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밑에 있는 18번 문제 보시겠어요? 자, 보시고 말해봐. 자, 이거 인수분해 하랍니다. 할 수 있겠어요? 네. 어떻게 하는데? 그 못 써야 되는데? 너가 그동안 배운 걸로 이거 뭐 할 수 있는 거 있어? 항 두 개인데? 못 쓰는데? 지금 책을 보고 위에 거 보고 하세요라는 얘기도 아니고 물어보는 거야 심플하게. 이거 할
할 수 있냐고요. 없는 거. 자, 이거 중학생은 못합니다. 중학생은 여기 있는 18번부터 22번까지는 중학생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위에 보시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복소수. 자, 우리가 이번에 복소수라는 걸 배웠고 자, 지금부터 이제 이런 것도 할 수는 있어야 돼요. 복소수 범위까지 가버리면 이런 애들도요. 자, 제가 좋아하는 걸 써드릴게요. 이런 애들도요. 억지로 혹은 강제로 인수분해할 수가 있어요. 쌤 그렇게 꼭 해야 되나요? 나중에 뒤에 가시면 가끔 할 때가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하는 방법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 공간에 필기할 건데 네가 이미 할 줄 아는 거랑 비교해서 같이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자, 2x제곱 빼기 6x 더하기 4. 자, 이 친구를 인수분해 하세요. 너가 할 수 있거든요. 자, 인수분해 가장 기본은 뭐나 공통인수로 묶어주는 거고요. 자, 얘는 크로스가 가능하네요. 자, 일단은 써드리고 감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잘 봐. 지금부터 이걸 고쳐갈 겁니다. 이걸 이용할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자, 얘가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 얘를 가만 보시면요. 특징 같은 게 있다는 거야. 첫 번째. 맨 앞자리. 보세요. 맨 앞자리가 여기 따라가죠. 특징을 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요 자리 두 개가 필요한데 얘네 둘이가 혹시 뭔 줄 아시냐는 거야. 자, 표현이 이상한데요. 얘네 둘이가 지금부터 힌트. 저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식을 본다면 얘는 2차 뭐가 돼? 그냥 2차식이 아니라 2차 방정식처럼 볼 수가 있게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뭐 설명할 때 이 말 했었지? 지난 시간 내용 중에 이렇게 설명했던 내용이 하나 있어요. 자, 완전 제곱식 설명할 때 내가 어떻게 설명했어요? 완전 제곱식에다가 는형 붙이며 2차 방정식 입장에서는 그게 뭐라고 했어? 그때 말했잖아. 다시 이게 방정식으로 가버리면요 여기 있는 1과 2가 뭐가 돼요? 금이 된다는 거야. 이게 아이디어예요. 다시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근을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을 통해서 쟤를 강제로 억지로 인수분해 해버리는 거예요. 자, 바로 갑니다. 지금 어떻게 한다고? 도입부가 근을 구합니다. 그럼 든 0을 취해버립니다. 이게 2차 방정식이죠. 우리 2차 방정식 근거하는 건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그냥 뭐 이용하시면 돼요? 바로 갈게요. 뭐 이용하시면 돼요? 얘는 그것도 물론 가능한데 근의 공식 쓰면 된다는 거야. 자, 한번 구해보시면요. 암산할게요. 근 두 개가 이렇게 나올 거지. 이걸 가지고 억지로 강제로 인수분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한다? 자, 마무리입니다. 자, 얘 맨 앞자리가 얼마였어? 2. 내려주시고요. 뒤에 이제 인수를 만들어 줄 건데 이제 괄호 안쪽에 뭐라고 쓰면 되냐고요. 얘네들이 근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얘부터 할까요? 어떻게 쓰면 돼요? x 플러스 이렇게 그냥 쓰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뒤에도 뭐라고 쓰면 돼? x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해서 인수분해 하는 게 전문용어로 복소수 범위에서의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억지로 강제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우는 거예요. 다시 선생님 인수분해는 1단원 내용 아닌가요? 이거는 2차 방정식을 배워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더 해볼까? 자, 밑에 있는 문제.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21번 문제입니다. 바로 갈게요. 몇 번이라고? 21. 잘 따라오세요. 이상한 거 어마어마 풀지 말고 수업 준비를 한 건데 어마어마 풀면 시간 아깝잖아. 시간 아까운 거 제일 실색합니다. 제 성격 알잖아요. 수학을 전공을 하게 되면 좀 성격이 좀 뭐 나쁘게 표현하면 별로 안 좋아요. 좋게 말하면 굉장히 꼼꼼하고 굉장히 어떤 원리 원칙을 중요시합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을 잘하게 돼요. 굉장히. 자, 너도 앞으로 좀 그런 생활 속에서 좀 잘 하라는 거야. 오답쓰라는 것도 그런 것도 있다고 지금. 자, 21번. 이런 것도 중3은 못했는데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야. 근을 구하면 되거든요. 다시
근을 안 구한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래서 근도 구해. 이럴 때는 근을 이용하는 거야. 근도 구할 줄 알아야 되고 안 구하고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전부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강제로 인수분해 하는 겁니다. 자, 20초 뒤에 갑니다. 근거하는데 한 세월 걸리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제가 한번 아마 구하셨을 건데 좀 정답의 모양이 안 예뻐서 당황할 수 있어요. 가겠습니다. 기본 전략은 뭐다? 방정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능력한 다음에 큰을 구할 수 있거든요. 자, x는 2a 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빼기 4ac 하시면요. 루트 안에 뭐가 들어갈까? 3인가? 이거 맞아요? 네. 자, 요거에서 일단 실수, 그러니까 자, 처음이니까 제가 한 번 더 시범 보여드리자면 분리해서 쓰시고요. 가급적이면. 그 다음에 지금부터 하나씩 넣어주면 된다는 거야. 갑니다. 보세요. 자, 먼저 맨 앞에 있는 거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인수를 만들어 줄 건데요. 얘부터 할까요? 자, 얘. 자, 이렇게 그냥 똑같아요.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 다시. 얘. 똑같습니다. 그냥 반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거 답안지에 이렇게 안 써 있을 거야. 좀 더 예쁘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정리한다고? 요 마이너스, 자, 요 마이너스는 뭐 하고 싶다 약간? 분자에다가 분배까지 할까요? 자, 답안지는 예쁘게 쓰는 게 답안지입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이 마이너스도 오케이 분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나오셨는지? 나왔어요. 내가 뭐 실수한 거 있나? 제가 세모 실수한 것 같아요. 자, 체크하세요. 자, 두 번째는요. 자, 2교시, 3교시 첫 번째는 식 만들기, 두 번째는 억지로 인수분해하기. 자, 다음 장. 일단은 마지막 내용까지 소개드리고 남은 시간 유형 문제 한두 개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자, 켤레근 또 오랜만에 켤레란 말이 나오네요. 자, 켤레근이란 말이 또 있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많이 좀 일단 좀 어려우시면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지금 켤레근이 뭔가요? 켤레근이 뭐냐면요. 우리 얼마 전부터 켤레란 말 많이 쓰고 있지 않아요? 그럼 너 머릿속에 있는 켤레는 어떤 느낌이에요? 실수 부분의 부분은 같은데. 근데 제가 아마 이 말을 얼마나 하고 있는 사실은 켤레라는 거는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얘는 원래 일종의 관계라는 거예요. 복소수만 쓰는 말이 아니라 얘는 어떤 관계에 관한 얘기야. 켤레 관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켤레 관계가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런 관계예요. 자, 네모가 있고 세모가 있다고 칠게요. 다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더하기예요. 그러면 이 친구의 켤레가 뭐냐 물으면요. 가운데 어떻게 바꾼다고? 이렇게 되는 이런 관계, 이런 관계를 저희가 뭐라고 한다고? 켤레가 그게 켤레라고 부르는 거야. 여기서 여기에 뭐야? 여기 I만 붙으면 이게 뭐라고? 허수의 이래되면 두 개가 무슨 관계가 돼? 이거는 이름도 있잖아요. 뭔데 이거? I 붙으면 켤레 복소수잖아요. I가 있는 경우를 켤레 복소수라고 하는 거고, 근데 I가 없어도 이런 관계는 켤레 관계라고 라고 중3부터 말해져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페이지는 이거에 관한 페이지예요. 그리고 자, 결론부터 말하면요. 그냥 얘를 예시를 하나 들어오시면 별것도 아니거든요.
자, 필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밑에 이제 이런 게 나옵니다. 자, A가 0이 아니라고 치고 2차 방정식이고요. 자, 이거에 이제 근을 줄 건데,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이라고. 이거 중3점이구나. 자, 예를 들어서 근 한 개가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나머지 근 한 개가 지금 뭔지 모르잖아. 근데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이 근 한 개를 알 수가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야. 뭘 것 같아요? 얘가 근이면. 자, 요게 근이면 결론적으로 얘가 근이다라는 의미예요. 무조건 요런 모양의 근이면 요런 게 무조건 같이 근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켤레근이에요. 다시 이런 게 근이면 이런 게 같이 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요게 근이래요. 다른 한 근 뭐다? 3 마이너스. 그런 게 근이라고 지금 써있는 거 위에 읽어보시면요. 그 내용이 나와있다는 거야. 자, 그럼 위에 한번 밑줄 한번 치고 바로 문제 풀러 가겠습니다. 내용은 이게 다예요. 다시 켤레근이라고 해서 2차 방정식에서 이렇게 세트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내용이야. 자, 갑니다. 1번부터 할게요. 자, 1번은 이 조건도 꽤 중요합니다. 조건 체크하세요. 기본 조건이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자, 여기 있는 A, B, C가 뭐일 때예요? 유리수. 유리수가 아니면 안 될 수 있습니다. 자, 유리수이면요, 방금 말했죠? 얘가 근이면 다른 근 한 개 뭐라고요? 다른 근 1개는 P 마이너스. 얘가 근이라고요. 얘도 근이라고요. 이런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한다고? 켤레. 혈례 관계라고 합니다. 한 번 더. A, B, C가 실수일 때는요. 마찬가지 P 플러스 QI가 근이면 뭐도 근이라고? P 마이너스. 이거 두 개는 켤레 복소수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유를 물어보신다면 쌤 왜 되는 건데요? Y 이번에도 근의 공식을 통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가 중요하다. 요 근래 배웠던 판별식, 근계수 모든 내용의 기본 베이스는 근의 공식입니다. 자, 근의 공식 외울 줄 아실 거니까 자, 한번 제가 써드릴게요. 이거죠. 근데 이 식의 모양을 잘 보면요. 자, 이거 혹시 이렇게 분리해서 쓸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같은 말 맞아요? 네. 생긴 모양이 어때요? 같아요. 이 모양처럼 안 생겼어요? 보여줄까? 네모, 세모, 가운데 지금 뭘로 되어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근의 공식은 애초에 생긴 모양이 다시 이런 느낌일 때는요 무조건 가운데가 뿔마 반대로 돼 있다라는 게 근의 공식을 가만히 관찰하면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모양일 때만 가능해요. 다시 오해하지 마. 이런 모양이 아니면 나머지 한 근 모른다고. 다시 말할게. 예를 들어서 근이 오면요 나머지 한 근 뭔지 알아 몰라? 몰라요. 이걸 어떻게 알아? 이건 몰라. 내가 신이야? 근데 근이 이런 모양이면 나머지 한 근을 알 수 있다고. 뭐라고? A 마이너스. 그 얘기야 지금. 이런 모양일 때만 알 수 있다. 이런 모양일 때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양일 때만. 자, 그리고 하나 더. 1번에서 요 조건이 좀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나중에 실제로 고난도 문제 풀면요. 이거 건드립니다. 자, 이거 유리수가 아니면 이거 안 될 수가 있어요. 자, 밑에 예시 하나 띄게 해봐. 자, 이게 유리수가 아니면요. 다시 이 조건이 안 되면요. 수학에서 보통 발레라고 부르는데 발레의 뜻이 뭐냐면 안 되는 예시, 반대되는 예시가 존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요 예시가 딱 안 되는 예시인데요. 하나 써놓고 일단 나중에 고난도 문제를 실제로 만나게 되면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요거 보이세요? 지금 얘 A, B, C가 유리수인가요? 아니요. 일단 누가 유리수가 아니야? 마이너스 2루트 3. B 자리가 유리수가 아니죠. 그러면요.
이거 근 구하잖아.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자, 근 구해드릴게요. 쌤 이거 근 어떻게 구해요? 근의 공식 쓰면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래봬도. 자, 얘 한번 구해보시면요. 두 근이 놀랍게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얘네 둘 지금 편례 위에 있는 저런 관계 아닌 거 아시겠어요? 위에 이 관계는 지금 루트 앞에가 부호가 반대예요. 근데 얘는 지금 여기가 부호가 어때요? 같아요.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야. 다시. 그래서 유리수일 때만. 유리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함부로 쓰면 안 되고요. 다시. ABC가 유리수일 때는 이게 근이면 이게 근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근 한 개만 가지고도 나머지 한 개를 신발처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편례근이라고 부릅니다. 자, 밑에 관련 문제 볼게요. 예를 들어서 24번 문제. 몇 번 문제라고요? 23.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상한 거 풀지 마세요. 자, 24번 문제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 저한테는 수업이 하나의 작품이거든요. 잘 따라와야 됩니다. 이 작품 해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얘 보세요. 자, 밑에 보니까 지금 요게 지금 뭐래요? 한점. 그리고 이거 체크하시면 괜히 나온 거 아니죠? 자, 요게 한 근인데 AB가 유리수입니다. 그럼 얘 나머지 한 근이 뭐라고요? 현. 말로 해봐. 누가 근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두 근 나왔는데 뭐 하라는 얘기야? 그 습관 만들어야 돼. 두 근 나왔잖아. 아까 말했잖아. 오늘 내내 말하고 있잖아. 두 근 나왔잖아. 뭐 하라고요? 합곡으로 해요. 합법으로 AB 구하라는 얘기예요. 설명표. 자, 이런 식으로 또 결국 기승전 근계수로 갑니다. 자, 합 암산할게요. 마이너스 2. 계수를 얼마야? 마이너스 1. 자, 곱 얼마야? 또 아까처럼 제곱 더하기 제곱하지 마시고 마이너스 계수를 얼마야? B. 끝났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다라는 결국 오늘 모든 내용이 마지막은 근계수로 갑니다. 근데 결국 그 두 근을 그냥 역시나 안 주겠다는 거야. 한 개만 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다시 한 개만 나와도 나머지 한 개를 구할 수가. 자, 한번 더 해볼까? 29번. 자, 29번 문제를 너가 다 해봐. 명심하세요. 한 개만 줘도 이런 경우에는 다른 걸 구할 수가 있다. 특수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 올 때는 다시 오답 다 써오시고 제발 좀 미루지 마. 제발 좀 미루지 마세요. 미리 하세요. 변명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근계수가 네 몸에 옷처럼 붙어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두 분이 나왔는데 뭐요 하시면 안 돼요. 대입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을 구하라는 얘기도 아니라고요. 합곡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플러스. 자, 갑니다. 자, 한 근이 이거래요. 자, 위에 체크. 이번 조건은 실수란 조건. 자, i가 들어있으면 실수란 조건이 필요합니다. 실수니까 도와줘. 나머지 한 근 뭐다? 5 플러스 4. 자, 5 플러스 4이고요. 두 근 나왔잖아. 뭐 하라고? 합곡으로. 합곡 근계수 구하라고요. 자, 합 얼마야? 계수는 얼마야? 마이너스 A 값 구하시고. 자, 곱 얼마야? 41. 계수는 얼마야? 자, A 값 구하시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자, 다음 장 80쪽 갑니다. 유형 문제 빠르게 풀고 마무리할게요. 80쪽에 13번 문제인데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시험 문제거든요. 자, 80쪽에 13번 문제 읽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30초 뒤에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식 만드는 문제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 자, 갑니다. 필기하세요. 자, 이번 문제 자, 읽어봅니다. 어렵지 않아요. 습관만 좀 어렵지 않다는 거지. 첫 번째 문장. 자, 2차 방정식에 두 분을 또 나왔다. 알파벳이라고 할 때 끊어봐. 뭐 하자고? 근을 구하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조건 나옵니다. 얘네들을 그대로 하고 x제곱 개수가 1인 뭐를 구하세요? 2차 표현대로 하자고. 자, 이거 나왔잖아. 식 만드세요. AD라고 불렸을까? 현재 이거 두 개 근이 뭐라고요? 마이너스 아? 아 지금 근이 뭐라고요? 알파 마이너스 1 야, 두 분 나왔잖아. 뭐 하자고? 너 근계에서 쓰면 되는 거잖아. 뭐 다를 게 있냐고. 내 말은 오늘 모든 문제는 그냥 습관만 주면 돼요. 합고. 이거 맞아요? 네. 그다음 아까 말했잖아. 식 지금 여러 개 나왔잖아. 뭐 할 준비 하시라고요? 변형할 연립. 자, 식이 여러 개일 때는 습관 한 가지. 연립을 할 준비해야 됩니다. 딱 보시면 지금 연립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연립해서 AB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이 문제가 지금 별거 아니잖아요. 나는 지금 뭘 안 했어요. 아무것도. 그냥 근계수 한번 쓰고 아까 배운 대로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니까 식의 뼈대 만들고요. 요게 제가 좋아하는 필기입니다. 두급 밑에 한번 써주고 합곱 가서 연립. 합곱, 연립, 변형식, 3종 그게 다 콤보라고요. 그냥 내두시는 게 아니라 이걸 넣을 준비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흐름 이해돼? 네. 한 번 더 14번 해봐. 시간 많이 못 드립니다. 1분 50초입니다. 흐름만 체크할 줄 아면 돼요. 오늘은 사실 뭐 많이 말한 것 같지만 별말 안 했어요. 대부분 내용들이 중학교랑 이어지는 내용들이고 그때랑 조금 달라진 습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숙제 미리미리 하시고요. 또 한 이틀 뒤에 하면요. 이게 뭔 소린가. 내가 좀 걱정하는 거는 수요일 스킵하다 보니까 숙제를 늦게 할까봐 별명 안 통합니다. 다음 시간에 숙제가 안 돼 있거나 오답이 안 돼서 설명 안 드립니다. 진도 안 나가요. 자, 시험하지 마라. 시간 더 필요하세요? 풀 수 있는 건가요?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갑니다 그러면. 자, 필기 잘해놓고 숙제 미리미리 하세요. 또 갑니다. 똑같아요.
축은 합구 개수로 곱하면 F분의 1 개수로 P값 먼저 나오네요. 12. 자, 이제 왼쪽에 요거 뭐 할까요? 이거 써야 돼. 연립해야 돼. 뭐 할까? 요즘 계속 나오고 있네요. 아까도 나왔고. 통분모를 갖게 통분이죠. 통분. 이거 너무 간단한 건데 많이 놓칩니다. 분수끼리 더하기는 통분이라고 200번 말하고 있어요. 지금. 통분도 많이 써요. 끝났잖아. 예, 나와 있고 이거 뭐 쓰면 돼요? 저거 변형식 써. 끝났는데. 이런 흐름이랄까?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 계속 똑같이 나오는 거야. 식의 뼈대 만들어서 근계수 연립, 변형식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쓸 수 있냐라는 거지. 체크해 보시고 다른 책 가봐. 혈액근에 대해 숙제를 해봐. 별로 할 말 없으니까. 자, 다른 책에 자 73쪽 가볼게요. 어쩌면 이제 요거는 약간 어려워하실까봐 한 가지 힌트를 좀 드릴까 하는데 73쪽에 529번입니다. 몇 번이라고요? 529번. 네. 자, 한번 보시겠어요? 문제는 되게 심플해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구할까라는 거지. 다시. 자, 이거는 어떻게 구할까? 놀랍게도 이 내용을 저희가 1단원 때 한번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변형식 할 당시에 합이랑 곱을 가지고 차를 구하는 걸 해본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다시 합이랑 곱을 가지고 자 근계수잖아요. 합이랑 곱 나오는 걸 아시죠 이제? 네. 근데 이건데 이제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뭐냐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빼기 차. 혹시 1단원에 이거 했던 거 기억나려나? 이거 했다고요? 앞으로 한번 가볼까 우리? 한 적 있을 거예요. 자, 어디로 가냐면요. 이거 우리 한 적 있어요. 그때 전략 알고 계시면 똑같이 하세요라고 말하고 싶은데 어디 있냐면 이 책에는 좀 애매한가? 그래, 베이직센 펴봐. 베이직센에서 이거 유사 문장 보여드리면 좀 기억을 하시려고요. 자, 베이직센 변형식 차를 구하는 문제 여기 있다. 20쪽입니다. 20쪽에 19번에 2번 문제 보이세요? 네. 이 문제가 딱 이거랑 비슷한 문제예요. 위에 보시면 합 나와 있죠. 1번에서 곱 구했잖아. 3번에서 뭐 구하래? 똑같은데? 그때 어떻게 했냐? 변형식 써. 그쪽에 지금 바로 써요? 그 당시에 도입부가 뭐냐고요? 차 어떻게 구하냐? 잘 보신 거 맞나요? 2번 문제? 저거 어떻게 구했냐는 거지. 자, 시간이 없네요. 필기하세요. 자, 우리가 1단원 때 말한 적 있는 전략인데 제곱을 하는 전략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를 지금 당장 구하기에는 합곱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자,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 값을요 편의상 K라고 할게요. K라고 할게요. 자, 우리는 K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절대값이니까 K는 양수인 거 알고 있고요. 양쪽 식을 뭐 하잖아요? 제곱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요, 제가 아마 얼마 전에도 절대값 관련 상식으로 한번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절대값은요, 참고로 제곱을 하게 되면 혹시 몰랐으면 기억하세요. 절대값을 없앨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말 이해돼요? 다시 하나 필기해 드릴까요? 자, 1번이라고 쓰고 필기하는데 절대값이라는 친구는요, 제곱을 하게 되면 절대값을 없앨 수가 있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차피
절대값의 용도는 뭐예요? 양수로 양수, 음수로 꺼내는 건데 우리 지금 뭐 했다고? 집 그럼 양수로 나오든 음수로 나오든 차이가 없다는 거. 어차피 제곱하면 다 양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략을 많이 쓴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시에도 아마 기억나시겠지만 차가 나오면요. 이걸 쓰려면 제곱을 해줘야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뭐 하면 돼요? 변형식 하나 쓸 수 있나요? 자,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에다가 뭐 하면 돼? 얘랑 같아지려면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점이 여기서는 나온 게 정답일까요? 아니 왜? 아까 제곱했어 까먹지 마. 제곱한 거 풀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끌려가는 유형도 있다는 거야. 얘는 약간 1단원 때 했던 그런 좀 콜라보 문제라고 보시면 좀 고난도긴 한데 다시 차 이런 경우에는 제곱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변형식을 이용하는 그런 식의 문제도 나올 수가 있고요. 하나 더 소개드릴까요? 바로 오른쪽 위에 보시면 오른쪽 위로 가보시면 531번 문제 보이세요? B 플러스 문제. 여기도 지금 여기 안에 보시면 뭐 들어있어요? 루트가 들어있는 거 보이세요? 네. 얘도 마찬가지야. 제가 1번이라고 괜히 쓴 게 아니라 2번이라고 쓸게요. 루트도 살아있으면 안 돼. 루트를 없애는 방법 중에는 또 뭐가 있다고? 제곱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알다시피 루트를 제곱할 때는 양수, 음수, 부호가 중요한 거 아시죠? 일단 양수라고 치면 이렇게 또 벗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수학 공부하다가 제곱하는 전략을 꽤 많이 쓸 거거든요. 역시나 언제 쓰는지를 아셔야 돼요. 다시 절대값이 나왔다. 뒤에 명문도 더 있습니다. 절대값이 나왔으면요. 얘를 쓰려면 제곱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 루트가 나왔다. 마찬가지로 제곱을 해주시면 이거 두 개를 쓸 수가 있을 거고요. 세 번째, 아까 말했던 내용인데 모두 이런 식으로 A 빼기 B 두 개의 차이를 물어봐도 뭘 하자고? 이렇게 제곱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자, 이 세 가지가 이번 분계수 관련해서 콤보로 나옵니다. 다시 529번도 이런 문제고요. 531번도 이것을 하는 문제예요. 제곱을 하는 얘기예요. 뒤에 가보시면 걱정되는 마음을 알려드릴게요. 뒤에 가보시면 544번 문제 보이세요? 이것도 오늘 숙제인데요. 얘도 밑에 보시면 지금 문제 뭐 나와? 절대값 절대값 나오잖아. 그럼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다시 그냥 근계수만 가지고 해결 못해요. 절대값 그냥 못 풀고 제곱을 이런 식으로 제곱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하나 더. 이 문제를 풀려면요. 이 문제 필기해봐. 얘 지금 무슨 구조인지 아세요? 구조가? 완전 제곱식이라는 말은 조금만 도와드리자면 얘네들을 곱한 다음 2배 할 일이 생겨요. 그때 너가 또 한 가지 절대값 관련 상식을 알아야 이 문제 풀 수가 있거든요. 그거만 하나 필기해 드릴게요. 자, 절대값 관련 상식입니다. 자, 너가 아마 2학기 올라가시면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건데 일단은 제가 절대값 얘기는 조금씩 썰을 풀게요. 자, 얘네들을 곱할 거잖아. 자, 하나 외울게. 절대값과 절대값을 곱하는 거는요. 결론적으로 절대값을 하나로 합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푸시려면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상상해봐. 이것도 왜 같을까요? 생각해보시면. 절대값에 하면은 양수니까 사실 이게 맞아. 이게 어쩌면 절대값이 역할이 뭐냐는 거야. 어차피 이 자리가 양수든 음수든 간에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절대값들이 나온단 말이야.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여기가 뭐든 간에 이렇게 합쳐도 같은 값이 나온다. 라고 해서 이 문제를 제곱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합쳐주셔가지고 좀 해주셔야 근계수 이용해서 끝낼 수가 있다. 뭐 이런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흐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도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이 문제들이 좀 고난도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74쪽 가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숙제 어려울까봐 지금 애쓰고 있다는 거야. 그럼 열심히 해야겠죠. 자,
혹시 536번에 예전에 혹시 앞에서 또 1등원이야. 이거 혹시 예전에 구해봤던 거 기억나요? 제곱을 또 배워보니까. 그거 기억나세요? 이거 그거 써야 돼요. 합곱이잖아. 합곱이면 다시 합곱이 나오면 3종 세트. 그게 1단원의 고난도 문제입니다. 그럼 혹시 이것도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것도 아마 그거 설명할 당시에 이게 4제곱뿐만 아니라 5제곱, 6제곱, 7제곱, 8제곱 다 구할 수 있거든요. 이론상은. 이거 어떻게 구하는 줄 아세요? 너가 배운 것을 이용해서 얘를 구할 수가 있다고 말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3제곱까지 배웠잖아. 4제곱부터는 약간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구하는 법이. 이거 뭐였게? 5제곱 더하기 5제곱. 그럼 제가 요것만 좀 해드릴게요. 얘는요. 상상해봐. 네가 배운 것 중에 5제곱이 나오냐 이러면 자 일단 제곱 배웠죠. 네. 합곱으로 제곱은 구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곱해주다가 5제곱 생겨요. A 알파 3제곱 더하기 베타 3제곱 해주면 요거 두 개 생겨 안 생겨? 근데 상상해 보시면 이거 두 개만 생겨요? 뭔가 더 생겨요? 다르겠습니다. 그럼 걔네들 뭐 해주면 돼? 빼죠. 되게 막 이렇게 구합니다. 쌤 뒤에 빼주는 거는 어떻게 해요? 해보시면 알까요? 뒤에 빼주는 거는 합곱으로 표현이 돼요. 이런 식으로. 흐름 이해돼? 그래서 이게 B 플러스 문제. 1단원에서도 가보시면 똑같은 문제 있거든요. 써줄까요? 요게 참고로 16쪽에 77번 써줄게요. 혹시 숙제하다가 헷갈리시면 페이지 16쪽에 77번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겁니다. 거기에 제가 요거 문제가 똑같이 나오거든요. 4제곱 문제가. 그래서 거기 필기가 아마 돼 있을 거니까 아무튼 그냥 이번에는 근계수의 콜라보 문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1단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1단원. 그러니까 근계수는 사실 1단원 문제예요. 합곱이 나오잖아. 합곱 변형식이니까 합곱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안 되는 친구들은 사실 근계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1단원 검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1단원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자, 제가 안 풀어드린 문제는 사실 오늘 제가 다 했어요. 지금 약간 왔다 갔다 해서 그런데 다 했으니까 한번 금요일까지 다시 금요일까지 뭐 다 써오라고. 지금 너 다시 말하지만 프린트는 다 끝났고 베스는 끝났거든요. 라이셀에 지난번 거도 밀렸어 지금. 지금 너 지금 쓰고 있는 거 밀린 거야. 뭔 말인지 알죠? 다 써야 됩니다. 그날 안 써면 나 진도 안 나가. 진짜야. 여기까지 할게요. 아무튼 수요일 날은 푹 쉬고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